그 당시에 그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당신의 생각은 참 창의적이다. 오, 내가 이걸 더 잘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굉장한 어떤 심경의 변화가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내가 현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극복해 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으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무슨 백마탄 왕자님이 만나서 나를 구해주듯이 인자한 교수님이 나를 격려해주는 손을 내밀어야 나의 그 독해력이 바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2~3학번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9~2학번 여러분의 선배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1~8학번 선배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에게 어떤 문해력, 독해력이 필요할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로 시험을 위한 독해를 해왔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독해력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9~2학번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했죠. 그 얘기는 더 안 할게요. 저는 철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석사 과정을 시작해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제에 들어와서 언어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글 읽기, 글 이해에 관한 것을 전공했고요. 또 세월이 좀 흐른 후에 국어교육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다가오는 2월에 졸업하게 될 1~8학번입니다. 시험을 위한 글 읽기는 주로 정답을 찾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출제자의 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이라는 특성상 고정되고 좁은 범위에 한정된 이러이러한 것을 답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글 읽기였죠. 암기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암기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글 읽기도 물론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글 읽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정해져 있는 답보다는 그 답으로 나아가는 과정, 읽어가면서 어떻게 가는구나 그 과정을 교수님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물론 전공과 여러분을 이제 인도해 주실 그 과목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정된 그 답을 찾는 시험용 읽기와는 또 다른 읽기를 여러분이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글 읽기를 익혀서 예전의 읽기를 버리고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글 읽기. 즉 여기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나는 이런 걸 해봐야 되겠어. 이런 쪽으로 또 다른 창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글 읽기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신입생 시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제가 철학책을 읽고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거 땡긴다. 이렇게 책을 골라서 대출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입생일 때 제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공에 관한 책을 읽지 마라. 근데 저는 그때 아니야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왠지 저 선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어요. 뇌에 근육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철학책에 도전을 했는데 아무 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또 그런 사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한두 페이지 나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호기롭게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읽어 나가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에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오히려 정말 좋아하는 소설 하나도 읽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학문과 책은 여러분의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까지 해왔던 교과서, 교재와는 다릅니다.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읽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1~8학번 선배님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면 수업을 1학년 1학기에 들었었어요. 그때는 전공이 하나였고
나머지는 다 교양 듣기 바빴거든요. 근데 그 전공 수업이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가장 어렵고 난해했던 수업인 것 같아요. 이제 현대문학을 다룬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강 신청을 할 때만 해도 현대문학이니까 내가 수능 공부도 했었고 난 문학을 좋아하니까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수업을 듣고 나서 망했다. 수강 신청을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본 적이 없는 작품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문학 이론을 말씀을 하시니까 손으로는 교수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 작품이랑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좀 많이 어려워했던 수업이긴 했어요. 그 과목은 그냥 그런 어려워하는 상태로 그냥 끝이 났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점이 비제로겠죠? 그 과목이 어려워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혹시 거기서 조금 더 내가 그 과목을 통해서 본인이 혹시 좀 더 노력해서 더 문해력이 나아진 부분이 혹시 없었을까요? 그거는 사실 2학년 때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목은 1학년 1학기고 2학년에 가니까 작년에 들었던 그 현대문학 관련된 전공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들었더니 이거 작년에 들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하면서 작년에 그 들었던 아이패드에 저장해 놓은 그런 걸 보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구나. 이 이론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좀 배경 지식이 좀 내 안에서 축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굉장한 그 혼란기, 뭐 딱히 언제 확 괜찮아진 그런 건 아니에요. 입학한 뒤로 꽤 시간이 흘러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서 오히려 군대 갔다 오니까 머리가 더 단단해지죠. 그 상태에서 처음 들었던 언어 철학 수업,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 수업에서 문득 제가 뭔가 신기루 같은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나름 포착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의 생각은 참 창의적이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약간의 어떤 그 경멸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이걸 더 잘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굉장한 어떤 심경의 변화가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온 듯한 그러자 내가 현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힘겹게 한다기보다는 극복해 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으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무슨 백마탄 왕자님이 만나서 나를 구해주듯이 인자한 교수님이 나를 격려해주는 손을 내밀어야 내 세상이 나의 그 독해력이 바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도 그 강의를 들으려고 했고 확 제가 이건 내가 들을 게 아니라 뺀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고 그 자세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세와 읽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글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그 적극성이 그래 그럼 열심히 외워야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나름대로 이걸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비제로 받은 전공이 있는 1학년 1학기에는 모든 강의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고등학교 때의 내 공부 방식을 좀 탈피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전공들 안에서도 약간의 재미, 호기심, 흥미를 찾은 부분이 있다면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게임에서 스킬 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되고 학점이 조금씩 나와주니까 또 그게 재미가 있고 이러면서 적응을 점점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만나는 텍스트들이 이전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텍스트들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텍스트 읽기에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급한 마음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처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읽지 못하거나 대범하게 읽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기도 하고 격려도 받고 읽기를 넘어서 그 텍스트를 넘어서 뭔가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아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식들도 좀 쌓이고 이런 것들이 더 연합해서 읽기가 달라지는 거죠. 혹시라도 이렇게 잘 안 읽어지는 때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읽어낸 저 책을 읽어야 되겠다도 급하겠지만 내가 이 전공, 이 책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3살 읽기 몇 등까지 갈까요? 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읽는 힘, 학습하는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읽기, 독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전공이 인문학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공학이나 수학 관련 전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